진통제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라.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신경 회로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끊으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데요. 오늘은 질환이 아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진통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통제는 어느 가정이나 하나쯤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뭐 머리가 아프거나 근육통 있을 때 흔히 찾게 되는 약인데요. 제 지인 중에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거의 영양제 먹듯이 달고 사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자주 먹어도 괜찮은가요? 처음에는 진통제가 이제 두통 때문에 먹지만 나중에 진통제가 만드는 두통 때문에 계속 먹어도 원인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원래 그 스위스의 그 아이슬러가 1978년에서 81년 사이까지 그 사람이 진료를 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두통약을 어때 두통이 심해서 두통약을 줬는데 네. 이 사람이 두통약을 안 먹으면서 두통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해서 그걸 조사를 했더니 네. 그런 게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 환자분들에게 진통제를 끊게 했어요. 장기적으로 과다 네. 복용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그 자체로 두통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도도 현저히 좋아지고.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진통제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통제로 인한 두통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약으로 먹은 건데 오히려 병이 돼버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두통이 오는 그렇죠. 건 어떻게 오는 장기적으로 건가요? 두통이 오는 거는 이제 보통 굉장히 많아요. 인구의 1, 2% 얼마나 많겠어요? 네. 상상을 100명 중에 한 명은 저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신경 네. 회로에 변하는 거죠. 네. 통증이 있게 되면 그 통증을 억누르는 시스템도 생겨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면서 신경 회로 자체가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통증을 유발하는 회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적응해가지고 마치 통증을 작동 안 하는 시스템이 정상인 것처럼 회로를 만들어버려서 약을 먹으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것이 두통에 바로 유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한 거죠. MRI를 찍거나 이렇게 해서. 네.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극이나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없어져도 신경 자체는 병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운동 범위가 예를 들어서 고정을 하게 되면 네. 일정 시간이 운동 범위가 좋아지는 것처럼 안 쓰게 되면 과하게 변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은 더 긴장되고 더 아프게 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통증을 억제하는 회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통이 시작될 때 빨리 진통제를 먹어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오히려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안 되겠네요. 초기에는 먹다가 그것이 이제 장기화되면 그걸 끊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인 통증 자극이 다시 생기면서 보통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끊으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통제는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오남용이나 네. 뭐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약일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네, 당연히 많이 있죠. 우리가 뭐 타이레돌이나 네. 부프펜이라던가 아스피린이라던가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예, 충분히 오남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작용도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예를 뭐 부작용은 일단 신장에는 보통의 진통제들은 신장을 통해서 대사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는 자체가 신장을 망가뜨려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만성 신장 질환의 신부종 같은 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이런 진통제, 특히 이제 비스테로이드형 소염 진통제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말고도 신장도 신부종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진통제 장기 복용에서 문제. 한동안 미국에서 이것이 문제여가지고 오히려 마약을 쓰자 하는 운동이 됐는데 마약제도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가지고 요즘은 마약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통증 조절에 요즘은 이제 급격히 등장한 게 대마죠. 대마. 네네.
대마가 요즘 미국에서 대마 시장을 빨리 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스피린을 치료 목적으로 지속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아스피린이 비교적 안전한 약이긴 하지만 위장의 탈이 날 확률이 제일 커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아스피린은 소량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적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위라던가 다른 부위 이런 것들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봐야겠죠. 예. 특히 위출혈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위 궤양, 그다음에 위가 터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천공되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켜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또 올바른 진통제 사용을 위해서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고 그 예. 약의 부작용이 어떤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인터넷만 뒤지면 아주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약은 반드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그 보통 외국에서 제가 이렇게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오히려 자기 병, 자기 약 이렇게. 근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진통제 같은 네. 경우는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복용하는 분들. 오늘 원장님 말씀대로 진통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떤 약이 잘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통증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차성과 2차성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극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돼요.